인생을 길게 살아오며 우리는 수많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오가는 경조사에서 축복과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심은 봉투 속에 있지 않고 관계는 발걸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은 그 깨달음을 조용히 함께 성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돈의 무게가 마음을 덮을 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경조사에 가면서 마음보다 먼저 떠오른 것이 얼마를 넣어야 하나였던 순간 말입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잠시 뒤로 밀리고 먼저 머릿속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이 사람에게는 최소 얼마는 해야지. 저번에 저 사람에게 받은 액수랑 맞춰야겠지.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정작 내 진심은 점점 뒤로 물러나고 맙니다. 실제로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다녀온 길,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자리에 다녀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 않아. 돌아오는 길에 든 생각은 오늘도 돈 쓰고 왔구나였어. 그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씁쓸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조사라는 자리는 원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덜어주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마음보다 돈이 먼저 앞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도 변했습니다. 요즘은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지. 아무래도 기준을 맞춰야 해. 이런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진심은 사라지고 남는 건 비교와 계산뿐입니다. 돌아오는 길, 우리가 마음속에서 느끼는 건 무엇일까요? 기쁨이 아닙니다. 위로도 아닙니다. 남은 건 허무함과 공허함 뿐입니다. 내가 오늘 정말 마음을 전한 걸까? 아니면 돈만 흘려보낸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허무함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제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한다는 명분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낸 봉투 액수를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잠시 고마워하다가 곧 잊힙니다. 정작 오래 남는 건 내가 또다시 체면에 끌려갔다는 후회, 그리고 내 진심을 다 쓰지 못했다는 씁쓸함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물음은 단순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자리를 진심이 아닌 체면 때문에 다녀왔는가? 그 시간과 정성이 정말 내 인생에 가치 있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떨굽니다. 봉투는 수십, 수백 개가 오갔지만 마음으로 남은 순간은 몇 번이나 될까요? 이 허무한 마음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돈은 결코 마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액수는 결코 진심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의 경조사에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남는 것은 봉투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허무함 뿐입니다. 진심을 다했다는 만족보다 나는 오늘도 체면 때문에 움직였구나 하는 씁쓸한 깨달음이 우리를 더 크게 감쌉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언젠가 나에게도 돌아오지 않겠는가? 내가 갔으니 그 사람도 내 일에는 와주겠지. 이 기대가 우리 마음을 지탱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알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두 번째,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성을 보였으니 언젠가는 보답하겠지. 내가 가면 언젠가 저 사람도 내 자리에 와주겠지.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자녀 결혼식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심을 담아 축하했고 성의껏 봉투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 뒤 제 아버지의 장례식. 정작 그 지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밀려드는 허탈함과 서운함은 참 컸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오지 않았을까? 나만 기억하고 나만 의미를 두었던 발걸음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 칠순잔치 때는 발 디딜 틈이 없더니 아플 때는 아무도 안 오더라. 결혼식에는 다들 왔는데 남편 장례식에는 몇 사람만 와줬어. 이런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경조사에 들인 수많은 발걸음이 반드시 관계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내가 100번을 가도 상대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인연의 허망함입니다. 처음엔 서운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차츰 깨닫습니다. 체면과 의무로 이어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오래 남는 건 오직 몇 사람뿐입니다. 굳이 부르지 않아도 달려와 주는 사람,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 때문에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인연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내 발걸음의 수가 관계의 깊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경조사라는 의무가 인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남는 건 결국 마음으로 이어진 몇몇 사람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많은 발걸음이 관계를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것을요. 체면으로 이어진 인연은 결국 흩어지고 오래 남는 건 마음으로 이어진 몇몇 분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내가 지금까지 쏟아부은 이 시간과 정성, 과연 내 삶을 위해 쓰였는가? 그 긴 발걸음 속에서 나는 무엇을 잃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깨닫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잃은 것이 바로 나의 건강과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세 번째, 건강과 시간은 유한하다. 우리는 젊었을 때 몸이 금방 회복되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밤새워 일을 해도 술자리를 이어가도 다음 날 다시 힘차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조사 몇 번쯤은 아무렇지 않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예식장에 가려면 버스를 2번, 지하철을 3번 갈아타야 합니다. 한두 시간 앉아있는 동안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쑤십니다. 돌아오는 길 몸은 이미 무겁고 기운이 빠져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조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오히려 내가 더 쓰러질 것 같더라고. 결국 집에 와서 사흘을 알아누웠지. 남을 위로하러 간 자리가 정작 나를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지인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피곤해서 그날 밤 혈압이 급격히 올랐어. 즐거운 자리에 갔는데 내 건강은 더 나빠진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조사 한 번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몸에 큰 짐이 되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회복력은 느려지고 체력은 예민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시간도 유한합니다. 앞으로 쓸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건강과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남의 체면을 지키는 데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며 내 몸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아무도 내 건강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무리해서 다녀온 경조사를 그 누구도 대신 갚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쓰러져도 결국 그 무게는 내가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남을 위로하러 갔는데 정작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어디 있는가? 이 물음 앞에서 저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내 삶의 무게는 내가 나를 어떻게 돌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든 지금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건강은 유한합니다. 시간도 유한합니다. 이제 그것을 허공에 흩어지듯 쓰지 말아야 합니다. 체면과 의무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가 평생 후회하지 않을 일에 써야 합니다. 내 몸을 위해, 내 마음을 위해, 내 가까운 사람을 위해. 그렇게 건강과 시간을 쓰는 것이 경조사 수십 번보다 훨씬 값지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몸도 시간도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그런데도 여전히 체면과 의무 때문에 남의 경조사에 몸을 싣곤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다녀온 뒤 마음속에 드는 물음은 늘 같습니다. 과연 내가 오늘 진심을 전하고 온 걸까? 그저 얼굴만 비추고 봉투 하나 건네고 사진 한 장 찍고 돌아오는 것이 정말 내 마음을 전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깊은 깨달음에 다다릅니다. 진심은 자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네 번째, 진심은 자리에 있지 않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자리에 가서 얼굴을 비추고 봉투를 건네야만 진심이 전해질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오랜 친구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멀리 있어 장례식장에 직접 가지 못해 늦은 밤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내가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마음만은 내 옆에 있다. 친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더 큰 힘이 된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꼭 자리에 있어야만 마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지인은 지인의 결혼식에 가지 못해 대신 편지 한 장을 써보냈습니다. 오늘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 순간, 나는 멀리서도 진심으로 축복한다. 많은 하객이 있었지만 신랑 신부가 오래도록 기억한 건 화려한 부조금 명단이 아니라 그 짧은 편지였습니다. 반대로 자리에 참석했지만 공허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돌아온 날, 집으로 오는 길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 축하를 전한 걸까? 아니면 그저 의무를 다한 걸까? 장례식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조문객이 오고 갔지만 슬픔 속에 앉아있는 유가족에게는 오히려 소란스러움만 남고 진정한 위로는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심은 봉투의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던 시간에도 있지 않습니다. 진심은 마음이 향하는 곳에 있습니다. 멀리 있어도 몸이 함께하지 못해도 마음이 함께 있다면 그것이 곧 진심입니다.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남들 다 가니까 나도 가야 한다는 강박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보여주기 위한 발걸음 속에는 진심이 담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말 한마디, 깊은 마음이 담긴 안부 전화, 손을 꼭 잡아주는 짧은 순간이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도 마음에 선명히 남는 건 봉투가 아니라 그 순간의 진심입니다. 작은 말 한 줄, 진심 어린 눈빛 하나가 결국 평생 마음에 새겨지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진짜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경조사에서 오가는 의무나 체면이 아니라면 우리 삶의 무게를 붙잡아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잔치에도 번잡한 모임에도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소박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년의 삶은 일상에 있다. 우리는 수많은 경조사에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굴을 비추고 인사를 나누고 봉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남는 건
의무를 다했다는 피곤함뿐입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에 오래 남는 건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자식과 나누는 짧은 대화, 배우자와 함께 앉아 먹는 소박한 저녁 밥상, 손주와 손잡고 걷는 동네 산책길.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우리의 노년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어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모임이 많아야 덜 외로운 줄 알았다. 근데 지금은 가족이랑 차 마시는 시간이 제일 소중하더라. 짧은 말이지만 노년의 진실을 꿰뚫고 있습니다. 경조사는 금세 잊힙니다. 그러나 일상은 남습니다. 남의 잔치에 쓰고 돌아온 하루는 사라져도 가족과 함께 웃고 떠든 하루는 내 인생에 새겨집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노년의 삶은 화려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체면과 봉투에 있지도 않습니다. 내 곁에 사람과 눈을 맞추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노년은 특별한 날에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남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알게 됩니다. 많은 발걸음보다 깊은 마음 몇 번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체면보다, 돈보다 내 건강과 내 시간, 그리고 내 일상이 더 귀하다는 것을.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경조사의 숫자가 아닙니다. 내 곁에 끝까지 남아준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한 평범한 하루하루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허례허식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흩어지는 발걸음 대신 내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시간을 쓰십시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작은 순간마다 꽃을 피우는 고요하고도 따뜻한 길이라는 것을요.